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 리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JM님을 보니까 친누나가 나와서 결혼 리뷰를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리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서 이렇게 수다 떨듯이 말씀하시던데, 제 입장에서 결혼을 리뷰해보는 것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결혼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JM님 영상을 참고해서 결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결혼 상대자를 처음 봤을 때 딱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다 이런 감이 오나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JM님 친누나분은 막 느낌이 왔다고, 결혼할 사람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왔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강남역 출구에서 딱 만나려고 처음 보러 가는 순간 느낌은 별로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냥 저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처음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별로 모나지 않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 정도의 느낌? 특별한 끌림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만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남편하고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끌리게 됐는지는 그 상세한 내용은 궁금하다고 하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적어도 첫인상에서,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결혼할 사람이야 이런 느낌은 없었다는 거, 제 주위에도 대부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결혼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가지고 천생연분, 인연의 짝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은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던데,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머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혼하면 기존의 삶하고 정말 많이 다른데 정말 큰 기쁨도 있는 반면에,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 의무감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싫다고 결혼을 안 하기에는 정말 좋은 점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려는 자세, 감당하려는 자세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가정적인 것에 기쁨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추천드리는데, 결혼할 만 별로 없고 뭐 없어도 상관없어 라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보면은 좋은 게 정말 많고, 갔다 오더라 하더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인생 살면서 결혼을 해보는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아이가 없는 부부는 사실 동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아이 없는 상태로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그 삶과 아이를 낳은 부부의 삶은 완전 다르거든요. 똑같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저는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둘이 많이 맞춰나가고 또 서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이를 안 낳을 거지만 결혼할 거예요 이런 부부들도 있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일단 결혼을 하면 온갖 가족의 행사들 그런 데에 불려다녀야 돼서 아이를 평생 안 갖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초반부터 그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애 언제 갔냐 이 소리 계속 듣기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한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 좀 서두른 편이어서 생각보다 결혼을 좀 빨리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제가 걸었던 조건이 아이는 빨리 갖지 않겠다. 왜냐면 나는 나의 젊음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충분히 즐긴 뒤에 아이를 갖고 싶다 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확고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뭘 결혼하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너무 진지충으로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편도 알았어, 엄마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이제 아이 갖는 시기를 늦췄던 케이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신혼을 최소 1년 이상 보내고 나서 아이를 가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아예 안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선택한 그게 더 행복하다는 그들의 방식이니까 그거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어서 취미가 같으면 정말 좋지 않나요? 그게 결혼을 하는 요소의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취미가 같으면 더 좋죠. 좋은 부분은 많은데 취미가 같아야 결혼을 하는 데 좋다?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한정된 틀을 너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게 취미 생활이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취미 생활 전혀 못한다. 이런 부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미를 하는 시간은 아주 일부일 거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서로의 가치관, 방향성, 성향, 기질, 상대에 대한 배려, 인성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 남자친구는 나랑 같은 취미가 없어. 취미 같은 남자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시야를 너무 좁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물론 아이가 없을 때는 취미가 같으면은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겠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또 특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는 또 다른 분야일 거거든요. 그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 요건, 그거가 없으면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안 해본 것을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있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남녀가 바뀐 상태로 남편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똑같이 저희 아이 탱탱이를 똑같이 낳아서 남녀가 바뀐 상태로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거에 돈 쓴 건 후회 안 한다 이런 점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일단 결혼할 때 보통 결혼식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미니 웨딩, 이런 스몰 웨딩이 돈이 더 들거든요. 왜냐면 참석하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축의금이 적게 거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진행을 하는 이벤트 자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신랑 신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훨씬 많대요. 그래서 스몰 웨딩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결혼식 자체를 뭐 작게 하겠다가 아니라 결혼식을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한다? 비싼 결혼식장에서 한다? 그건 정말 하루에 다 날려버리는 돈이고 그거보다는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여행뿐만이 아니라 아이 갖기 전에 여행 많이 다닌 건 정말 후회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여행을 가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돈을 정말 적게 쓰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해서는 지출을 아끼지 않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비싼 여행을 다닌다? 그게 아니라 가장 싼 항공편을 찾더라도 여행 자체를 비싸게 가는 것보단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여름휴가뿐만이 아니라 설, 추석 이럴 때도 가고 뭐 황금 연휴에도 가고 그렇게 돈을 딴 데서는 아끼되 여행을 많이 다니자라고 생각해서 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고 대부분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정말 비싼 데를 가잖아요. 굉장히 비싼 풀빌라 그런 데는 정말 일반 여행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좀 더 비용을 아끼는 여행을 하되 그 돈으로 2번을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걸 더 추천드리는 바이고 가능하시면 아이 낳기 전에 둘만의 추억 많이 만들고 여기서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여행을 하면서 추억 많이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정말 상세하게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결혼 후에 아이는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 아이를 언제쯤에 가질 건지, 결혼 후에도 일을 몇 살 정도까지 하고 싶은지, 맞벌이일지 외벌이일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의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뭔지, 버킷리스트가 뭔지,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어느 정도 선을 기대하는지, 자신의 기대, 상대의 기대를 듣고 나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까진 못한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얘기를 많이 해보면 그런 결혼 후의 갈등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의외로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싸우는 기간이 신혼 1년이라고 해요. 제일 좋아야 할 텐데 왜 싸우지? 라고 생각할 텐데 각자 살아오던 삶에서 함께 사는 게 굉장히 그런 충돌의 포인트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소한 거, 휴지 거는 방향, 치약 짜는 방법, 음식 먹는 방법, 사소한 거 하나하나 때문에도 다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야 기분 좋게 표현을 하고 사이 좋게 얘기하면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성이 일치하는 사람이고 커다란 것에서 갈등이 최소화됐을 때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결혼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해보고
상대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대화를 하면서 그 방향성을 일치해 가지고 서로 맞춰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결혼 자체를 추천하는지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은 정말 그냥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고 훨씬 어른이 되는, 훨씬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몇 살에 결혼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대하고 결혼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나이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상대의 진가를 볼 줄 아는 사람 됨됨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결혼을 하시면 훨씬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돼요. 물론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면 이제 가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회사에서는 친절한데 가족한테는 막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짜증도 쉽게 내고 화도 쉽게 내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쉽게 짜증내고 호르몬 때문에 쉽게 울 때도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굴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보다듬어 가면서 상대에게 최대한 좋은 방식으로 좋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해나간 거고,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는 거는 정말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막대하면 안 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한 불만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대화로 최대한 많이 풀어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결혼해서 좋은 거는 아무래도 애 낳기 전에는 소꿉장난하는 기분이죠. 내가 내 집을 꾸미고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만들고 같이 요리해서 먹고 이런 재미들이 있는 거고, 아이 낳고 살면은 나를 닮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사람을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정말 애 낳고 살기 힘들다, 이런 문화가 빨리 사라지고 애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복감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지고 볶고 힘든 점들도 많지만 그래도 더 으쌰으쌰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전우애를 느낄 수 있고, 나의 배우자를 만나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연애 팁이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는 정말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는 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배우자하고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분들, 대단한 분들, 그런 분들 자서전을 보거나 영화를 봐도 다들 결론은 가족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연인이 최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진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외로우면 그게 참 극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내면에서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이 되게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결혼을 해본 사람,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려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에 결혼 리뷰 2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